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암 전문 매체죠. 미국의 이제 온클라이브에서 아이우루스해 박사의 이 간세포암 임상 3상 리보세라닙 감넬리주막 관련해서 평가 관련되는 기사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HLB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 시점 구체적인 부분들, 오늘 이제 기사 나온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클라이브는 항암 매체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의미 있는 매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리보세라니까 감넬리주막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이제 키오피는 니드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허가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기 기대감들도 좀 반영하는 거고, 결국 이제 승인받고 출시되어서 매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처방하는 치료진들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 오피니언 리드들의 언급들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이분이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가 나가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는 어떤 평가가 좀 필요하다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4일에 나왔습니다. 자, 닥터해는 이제 아이우루스해 박사이고, 이블리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감넬리주막과 리보세란 관련 병용 관련해서 절제 불가능한 HCC. 이 간세포암이 이제 초기 단계는 수술이라든지 이식이라든지 방사선 이런 걸로 완치가 될 수 있고, 이제 암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 이걸 작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술하기가 좀 부적합한 형태 정도 되면 이제 색전증 관련되는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전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수술하기 어려운 어떤 단계일 때 전신치료. 전신치료는 경구형이든 주사형이든 혈액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불가능한 이 간세포암에서 이 전신치료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20년 전에 보면 그 면역항암제가 막 한참 나오니까 면역항암제하고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에서 선택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어떤 분위기 나왔다가 이제 면역항암제가 이제 2020년부터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비교도 계속 이제 논문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감넬리주막과 리보세에 관련되는 부분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화면으로 보면 이제 이분이시고요. 한 1분여 정도 코멘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해보면 작년도 이제 아스코 GI 쪽에서도 이 아이루헤스 박사의 이 포스트 세션에서 올라간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간세포암 관련해서 이 스트라이드 요법이라고 하는 게는 그 병용을 할 때 하나는 이제 한 주 정도 처방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4주간에서 일정한 텀으로 이제 하는 용법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스트라이드라 하거든요.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퍼스트 세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로슈 제품이죠. 이 아테졸리주맙과 이건 이제 티센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 에론 관련되는 부분이고, 베바시주맘은 이 아바스틴 항체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세포암 관련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루헤스 박사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리드 리브 앤 빌리러리 캔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간세포암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리러리 캔서 같은 경우에는 담간암도 있습니다. 간암의 또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드세타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하스피탈, 요게 이제 워싱턴 DC 쪽에 이제 북서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어떤 이제 학술 교육 병원입니다. 이게 조지타운 하면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간암 단간암 쪽, 항암 쪽에서 과학적 리드를 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에밸루에이션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PD-1 계열의 캄넬리주맙. 그러니까 암하고 이제 기전을 보면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T세포 쪽에서 블라킹 하는 경우가 있고 암세포 쪽에 이제 블라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는 T세포 쪽에서 암세포가 그 면역을 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확인하고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T세포 쪽에 PD 그 원 쪽에 이제 접합해서 나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블락킹하는 부분들을 막는 게 이제 PD-1 이니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제팔2 타켓으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 요건 이제 신생혈관이라든지 기타 이제 암의 뭐 성장이라는 여러 쪽에 이제 작용하는 부분에 저분자 함물질 형태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evaluable patients, 이제 평가가 가능한 환자들이 랜덤하게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뭐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인 어떤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맙 관련되는 부분을 받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스탠다드 오브 케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었잖아요. 소라페님 2007년도에 이제 파일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In the frontline setting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치료제죠. 그러니까 notably 명확하게 이제 이런 랜더마이즈드 오픈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나 치료진들이 어떤 처방을 하는지 아는 거죠. 처방받는지 처방하는지.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 부분들이 이제 퍼블리시드, 작년도 이제 7월 달에 란셋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란셋에 올라갔다는 말을 계속 이제 보시게 되면 키오피는 니드가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말 자체는, 이 자체가 진양곤 회장도 이 부분들을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란셋에 올랐다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이 논문 자체, 이 임상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라든지 데이터들을 동료사들도 인정해주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작년도에 올랐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Treatment with investigational combination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이 OS 값과 PFS 값,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결국 근거가 있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 OS 값이 22.1개월과 15.2개월. 보통 이제 이 간암에서 소라페미 한 2, 3개월 정도밖에 못 늘렸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 로슈 제품 자체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OS 값을 늘리면서 1차 치료제의 표준으로 하면서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갔다가 이제 작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이게 50% 초반까지 줄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OS 값이 22.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PFS 값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이 OS 값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언급이 될 만큼 대단한 어떤 부분이라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치료에 관련되는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이 그 고혈압, 그러니까 캄넬리주맙하고 리보세린 관련해서 한 38%, 소라페닙 대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팔마 프란타, 용어 좀 어려우니까 뭐 신드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레이터, 아미노 트랜스퍼라제 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페파제 뭐 요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심각한 이제 TRA 치료 관련되는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24% 정도, 그러니까 소라페닙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 관련되는 부분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단백뇨 관련되는 부분은 이전에 이제 약물을 통해서 이미 이제 치료 대응이라 이런 부분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크게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서 어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좀 더 안전성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연구해보면 데이터 리빌드,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방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 이 대부분이 이제 이 베제팔 관련되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통 표적 치료제라고 하면 표적만 닦게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소라페닙이 처음에 2007년도 허가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렘바티닙이 나오면서, 부작용이 좀 이렇게 줄고, 반응률도 좀 올라가고, 뭐, 요런 어떤 사항들이 이제 과거에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게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들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단백뇨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는 요 부분들은 약으로 다 이제 처리가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죠. 그리고 유사하게 이제 수족 중용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피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 실험 관련되는 용법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또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다 치료 가능한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이제 키오피니언 리더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HLB에서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포스코 DX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전으로 작년도에 2차 전지하고 이제 엮이면서 거의 뭐 1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도 이전 상전 모멘텀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면서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줄었는데,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도 21일에 12월 달에 이제 조금 상장 폐지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승인 안건이 이제 주총에서 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도 5만원대로 이제 출발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4만원대 이제 중반까지 일단 뭐 하락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 자체가 또 이것도 뭐 정권사마다 추정이 다른데 한 1000억이 될 것이다. 뭐 200억대 중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부분까지 좀 여러 이제 기사들인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최종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결과가 나온 뒤에 밝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 그러니까 당장에 본격적인 이전 상장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주총에서 이제 결정이 찬성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다가 이전 상장 관련되는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넣으면 이제 45일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한 일주일 뒤에 관련해서 이제 뭐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본격적인 이전 상장 절차, 요것도 이제 기사가 뭐 2월달, 3월달에 나온다는 어떤, 그러니까 연초에 넣으면 이제 2, 3월달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요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고, 요런 기사 어떤 두 형으로 언론사 기사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이번 주에 부산 쪽에 IR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울 IR 쪽에서도 이 주관사와 더불어서 일정들을 조율 중이다. 요렇게 이제 워딩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언론사에 나오는 기사는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되면 2, 3월 달에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요 부분도 좀 IR일 때 좀 구체화되는 어떤 워딩들이 좀 나올지 여부를 또 이번 주에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